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이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이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내에서 이 종목들이 많이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로도 장 초반에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급락으로 출발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엔 삼성전자, 현대차의 강세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려 세우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좀 빌런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두 자릿수 이상 좀 폭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 2% 넘게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내일 장에서 좀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오늘 하나하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봐야겠죠. 5시 50분 기준으로 애프터마켓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삼성전자, 현대차가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7% 넘게, 현대차는 16%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CES에서 이 아틀란타를 공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80만 원이라는 또 긍정적인 뉴스까지도 나오면서 오늘 주가에 힘을 좀 줬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애프터마켓에서도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1위부터 5위 내에서 에코프로, BM, 홀로만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알테오젠은 무려 22%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빠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 기술 이전 관련해서 로열티를 받기로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5%였는데 2%밖에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22%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외 에코프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바이오 모두 다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효성 TNC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에 증권가의 이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29.97%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관광 관련주 시장에서 부각받는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인 SL 그리고 현대차, HL만도 또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LNG 관련된 이러한 또 발언으로 인해서 철강, 관광 관련주인 넥스틸 또한 19%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큐렉소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의료, AI 또 로봇 관련주인데 이 종목 21% 넘게 시세의 연속성을 또 보이고 있고요. 이외엔 KNR 시스템, 하이젠 R&M,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에브리봇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13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건 실패를 했지만 그린란드를 둘러싼 이 충돌 여러 가지 이 노이즈 속에서도 그래도 국내 증시 코스피가 돌려 세우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장에서 2%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나리오를 짜야 될지 내일장에서 좀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사실 어제 저희가 방송을 했을 그 예. 당시에 애프터마켓에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서 예. 걱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내에서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이런 시나리오, 시장을 어떻게 이렇게 잘 분석을 하나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오늘 오후 6시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승부주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동 전문가고요. 항상 장이 마감이 되고 그리고 넥스트레이드가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내일장을 준비를 하고 오늘장을 정리를 함과 동시에 내일장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알차게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항상 첫 포문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짧게나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짚고 넘어가는 스토리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린란드 사태 우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트럼프의 이 그린란드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는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단기간 안에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가능의 영역에 있다. 그리고 변동성의 요인으로서 아마 시장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거든요. 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당연해요, 여러분들. 나토 8개국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캐나다 이야기도 나왔었을 거고, 영국 이야기도 나왔었을 거고, 상당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보복관세 이야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일자 다우도 약간 밀리는 모습들, 나스닥 역시도 밀리는 모습들, 그리고 S&P 500 역시도 밀리는 모습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넥스트레이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미 예견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막상 또 오늘 오전장에 딱 우리가 본장이 딱 열리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국내 증시가 확실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투심이 굉장히 좀 강하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들은 있었긴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상당 부분 좀 강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파생되는 종목군들도 열심히 좀 트레이딩이 되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하고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의 결과물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본 니케이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0.15, 상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대만 역시도 0.38로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히 아시아 증시에서 전일자의 다우, S&P 500, 나스닥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린란드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변동성 요인일 수는 있겠지만 밸류 자체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의 오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변동성은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코스피 여러분들 출발할 때 별로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발빠르게 상승 전환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증가가 됐었고요. 일정 수준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오히려 오후 들어서는 뭐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심을 딱 잡아준 상태에서 현대차의 랠리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강력한 상승 포지션을 만들어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바이오죠.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9%의
상승 마감을 했던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57. 자, 그러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 갭 자체가 오늘 하루만 지금 3% 가까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냉탕과 온탕, 섹터 간에도 마찬가지로 냉탕과 온탕이 갈리듯이 시장 역시도 냉탕과 온탕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알테오젠의 실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바이오 ETF 관련된 물량들도 쫙 빠지는 모습들. 뭐 ETF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의 매도세가 출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술 이전, 에로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급격한 하락세가 코스닥 지수를 좀 짓눌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볼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1조에 가까운 9,900억의 순매도가 잡힌 상황이고요. 이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빠지는 종목이 조금 더 매력을 느끼셨나 봅니다. 바이오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은 거의 1조 가까운 순매수가 잡혔던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력한 매도세로 코스닥에 대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내일자에 기술적 반등이 됐든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알테오젠에 대한 사태 자체가 뭐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야? 라는 쪽으로 시장의 선회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또다시 반등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 일단은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괜찮았어요. 뭐 유럽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이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유인선에 대한 발사 이슈들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 스페이스X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존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 그리고 급격한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래도 대부분의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 등락 비율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현대차가 모빌리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로봇이야. 이제 피지컬 AI야. 거기에다가 또 자율주행까지 딱 끼 얻는 그러한 상승 모멘텀들을 지금 2중, 3중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현대차의 1차 밴더 관련 종목군들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한번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의 급락 부분들, 어제의 변동성들을 뒤로하고 다시 일제히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트레이딩이 됐던 그런 하루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입니다. 좀 별로 안 좋아요. 차트의 흐름들도. 그죠? 우리가 기다렸던 구간들, 이 구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주가 흐름들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날이죠, 여러분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 날 JP모건 헬스케어가 딱 끝나면서 알테오젠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했죠? 자, 우리 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계약건이 다음 주에는 분명히 우리가 발표를 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치는 한참 못 미치면서 오늘 20%의 급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흐름들이죠.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알테오젠과 더불어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그리고 기술 이전이 기대가 되는 여러 가지 ADC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이 됐던 코스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가매수 출현하면서 빠르게 양전을 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실상 오늘 하루 만에 캔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 너무나 강력한 저가매수세 언제든지 조정이 나오면 내가 매수할 거야 라는 수급이 유지가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시장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어떻다? 여러분들 과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 그린란드 사태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장은 뭐다 여러분들? 변동성 요인들이 내포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주식은 대응이거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들이 나올지 100%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어떻습니까? 확신을 못 갖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대응의 영역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갈 땐 다 좋아요. 갈 때는 자 모두 위아더 월드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손에 손 잡고 자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 막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서로 으쌰으쌰하지만 실상 시장에서에 대한 무언가 변곡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따로 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러한 구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응을 할 준비들은 갖추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에 대한 위치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안 좋았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 좋았어요. 하지만 오늘 뭐죠, 여러분들? 알테오제넨 사태로 인해서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 구간까지 다시 한번 터치하는 모습들. 그리고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이루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출현이 되기는 했지만 확실히 바이오 종목이 이탈이 되게 되면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우상향에 대한 패턴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 지표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쌍고를 찍었어요. 자, 그렇다고 되면 이 라인을 다시 올려야 돼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종목이 설령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이오 종목의 하락분을 만회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출현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었을 때 바이오 종목군들이 다시 뭐다? 이 정도면 저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하고 그리고 여전히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인식들이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종목에 빗대서 제가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들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방송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그린란드 관련된 노이즈가 변동성이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밸류 자체를 끌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전망이 딱 떨어져 맞았습니다. 오늘 변동성은 있었지만 코스피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나도 이런 식으로 시황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매일매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시장에 대한 매매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이 책을 여러분들께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지금 바로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에 대한 좀 시나리오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이 전자책 이 안은 뭐가 들어있냐 전자책 받고 싶다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자책 관련된 이 궁금증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예, 일단은 우리 시장이 참 재미있어요. 맞아요. 그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만큼 재밌는 증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기회도 널려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장의 강점들을 잘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 그와 더불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대비 수익률 갭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곳들은 늘 상존에 있거든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 기회를 잡기 전에 항상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고요. 그 기본이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스토리들은 자연스럽게 쓰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정석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저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누구나가 또 100% 무료로 또 받으실 수 있는 자료집입니다. 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엑기스만 담았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매매 원칙이에요. 간단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피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는 매매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내가 진입을 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구간만큼의 상황들이 전개가 안 돼. 그러면은 대부분의 우리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이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나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뭔가 이제 이 상황들이 바뀌게 되면 내 전략들도 바뀌셔야 되고요. 내 전략이 바뀐다라는 거는 뭐 때로는 종목이 바뀌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냉혹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매 원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서론 부분에 있어서 그냥 쓱 넘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캔들, 차트 어떻게 볼 건데?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실전 매매 타이밍들을 잡아갈 수 있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익혀나가시는 챕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술적인 지표, 우리가 보통 이제 테크니컬 지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담겨놨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실전 타이밍을 도대체 어떠한 구간에서 잡아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5번째 챕터입니다. 실전 타점에 다 담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매매는 오래 했는데 무언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뚜렷하게 막 앞에 그림이 안 그려져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신청 많이 하시게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자라는 게 이 방송의 모토예요,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시장상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이 상황 속에서 계좌에 대한 수익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라는 게 사실상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의 가장 저의 개인적인 최종의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딱 끌고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비예요. 예를 들자면 바이오 종목군들을 오늘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옥이 따로 없죠. 그죠? 이렇게까지 막 급락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막 날아가는데 내 계좌는 막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일이 기약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내가 좀 변화를 줘서 내 계좌를 좀 방어를 해야 돼라는 필요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포트폴리오 정비예요, 여러분. 정비. 정비는 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시장은 늘 변하니까. 정비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재투자가 들어가겠죠? 재투자가 들어가고 나면 수익이 나오겠죠? 수익과 현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현금들 그리고 이 수익금, 원금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 꾸려가는 요 사이클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시장이 한번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오니까 최영동 전문가가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 포트폴리오 정비 도대체 뭔 말인데 이해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피부로 좀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실전에서 늘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활주로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제가 실전 예제들, 실전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사실은 활주로 기법을 얘기를 해드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 바이오 종목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이제 막 생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오늘의 급락 부분들로 인해서 나는 대처를 했는데, 나는 대응을 했는데 라는 분들보다는 하다가 이 상황까지 오신 분들도 생각보다는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알테오젠의 여러 가지 현황들, 그리고 알테오젠 이후에 과연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방향성들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제가 짧게나마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마 방송 시간이 좀 짧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막 속이 쓰린 분들,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주요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알테오진 이야기 잠깐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알테오진 주가가 장중에 22%, 지금 아마 넥스트레이드에서도 20% 내외에서 지금 급등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투심 자체가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그렇게 풀리는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락했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시장에서에 대한 실망감, 물론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치가 100이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 충족하는 양 자체가 50%밖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것들이 뭐죠, 여러분들? 채권금리 올라갔죠. 어젯밤에 채권금리 올라갔더니 4.3%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5년도 자, 미중 무역 분쟁이 나오는 그 수준까지 지금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성장주들은 쥐약이죠.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이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물량들이 싹 빠졌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 싶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현대기아차,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뭡니까, 여러분들? 로봇 섹터에 대한 강한 상승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량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짧은 구간 안에 내가 회복을 시켜야 돼. 이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수급 부분들도 굉장히 쏠림 현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에 대한 급락세가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컸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키트루다 SC 로열티율이 시장에서 기다렸던 거는 사실은 한 5%가량입니다. 앞서 우리 첫 코너 진행하기 전에 우리 앵커님이 브리핑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주시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시장에서 기존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을 했었을 때의 로열티율 자체가 한 5% 정도 됐었거든요. 아,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어?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뭐예요? 알테오젠 대표가 나와가지고 놀라울 겁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딱 해놨잖아요. 근데 뭐죠, 여러분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막상 우리가 뚜껑을 열어봤더니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좀 나왔었고요. 다만 여기서부터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오젠을 참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회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기업의 주가의 변동성들이 뭐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크게 변동이 나왔을 때 즉각 알테오젠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 급락이 딱 나오면서 뭔가 해명 관련된 공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의 자료가 시장에서 막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납득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로열티율 자체가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장기간 계약이다라는 거, 그리고 ALT, 그러니까 알테오젠 B4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계약건이 아직 추가적인 계약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22%대에 대한 급락 부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의 자료들이 막 시장에서 그리고 회사 측면에서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회사는 좀 믿을만 하구나 라는 뭔가 신뢰관계가 좀 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같이 동반해서 빠질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펩트로, 그동안에 우리가 에로와 관련된 기대감들,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대감들을 갖고 있었던 종목군들도 동반해서 빠졌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 현대기아차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현대기아차 로봇인 건 알겠어. 근데 왜 코스닥 시장에 있는 로봇 기업들이 왜 다 같이 올라가요?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알테오젠 대장주가 딱 빠지니까 그와 관련된 그와 같은 논리들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높았던 기업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시장의 투심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에 대한 세론 분위기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마 오늘 신한증권에서 담당 애널리스트 분이 목표가를 좀 낮추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쪽의 리포트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로열티율 자체가 좀 낮아진 상태에서 매일매일, 매년마다 들어와야 되는 로열티 자체에 대한 규모 자체가 딱 적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왔던 상황에서 보고서 역시 목표가 하향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매도세가 좀 가팔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게 되면 여전히 특허 리스크에 대한 해소 부분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도대체 뭔데? 할 수는 있는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뭔가 의문부호가 있었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로얄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조건이 나왔지만 뭔가 분쟁에 대한 소지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빅파마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은 좀 얻었던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때입니다. 작년도 10월달, 9월달의 가격대까지 다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오늘자에 대한 이 장대 음봉만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늘 저항과 지지를 보는 입장에서는 실상 저항권을 뚫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밀리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보고 있었던 지지선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은 사실은 실전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하다가 대응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사실상 이번 주에 남아있는 내일서부터 이어지는 목요일 날 금요일까지의 이 알테오젠에 대한 주가 회복세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잡힐 것이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과연 알테오젠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한번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알테오젠과 더불어서 이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동반해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들. 각각의 기업들의 변화되는 건 없지만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하락세가 진행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 역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테오젠의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외인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 매도세가 좀 나왔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 다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150만 주에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을 때도 되게 크게 반응을 하고 나쁠 때도 굉장히 좀 크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기관의 매매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현황들을 보게 되면 기관 매도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 기관의 매도를 안타깝지만 우리 개인 투자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 정도면 뭐 내가 물을 한번 타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요 순매수세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많이 내포가 돼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참고해서 전체적인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세가 뭐 살아난 종목이 몇 개 없어요. 뭐 큐리옥스 바이오 좀 버티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정도 버티는 모습들, 그리고 알테오젠과 거의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바이오텍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좀 하락세로 좀 이끄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봉을 보시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실 건 아니실 것 같고 앞으로 이 상황들이 또 전개가 되게 되면 이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면서 그동안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도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순환매로 돌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이오텍 갖고 계신 분들, 바이오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지 오늘만의 하락으로 인해서 뭔가 실망을 하시거나 내 주식이 왜 이럴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 제가 오늘은 좀 개괄적인 이야기들 현재 현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디테일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에 대한 생각들까지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시간은 우리 퍼스트 클래스 한번 결과물들을 하나하나씩 좀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성과는 좋아요, 여러분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최고가 15% 그리고 1월 12일 날 말씀드렸던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오늘 뭐죠, 여러분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전장에 상당히 좋았죠. 그에 따라서 12%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2일 날 같은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4%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이브 강조해서 15% 말씀드렸고 오늘 참 이게 문제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누르메크가 여러분들 179%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만큼 섹터의 강한 에너지가 이 뉴로메카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브리봇도 마찬가지로 23% 강한 상승이 진행이 되고요. 산일전기도 7.6%. 그리고 오늘 보성 파운텍입니다, 여러분들. 주가 상당히 좋았죠, 오전장에. 그에 따라서 16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거의 60% 가까운 변동성들을 보여주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뉴로메카 여러분들. 1월 13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여러분들. 자, 이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 중간중간에 제가 써있죠, 여러분들. 삼성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단순이지만 지분 투자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이 뭐죠, 여러분들? 로봇에 대한 스토리가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과 동시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날 말씀드렸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퍼스트 클래스 종목으로. 그리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이만큼 움직였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고 딱지를 딱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상승 대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신년 새해 선물로 1월 2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간히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도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우리가 12일, 13일, 14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 자리 정도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깜짝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탁탁탁탁 공개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뜻하지 않은 보석 같은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HA 만도예요. 자, HA 만도도 1월 13일 날 그 다음 날입니다.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봤더니 이렇게 돌고 1차 상승 보여주고 봤더니만 눌렸다가 올라가고 있네. 자, 이 직전 고점들을 어떻게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 관점에서 타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모양새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야, 현대차와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군들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저가 매수가 훅 들어가면서 이러한 변동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상당히 도깨비 같은 영역에 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재밌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한편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장중에도 기회가 잡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막 시장을 딱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시장의 돈이 어느 쪽에 좀 더 치중이 돼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게 되면 장중에도 이러한 종목들 잡아가지고 하루 만에 10% 이상씩도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장이 지금과 같은 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서 이런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는 시간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자, 1월 14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에브리봇이에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방송 날과 더불어서 저와 호흡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보이시죠? 22,900원, 22,400원.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 볼까요? 이래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 일주일 막 돼가는 상황에서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 갖고 계셨던 분들, 내 포트폴리오를 밸런스만 좀 잘 맞춰놔도 설령 바이오 종목에서 내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플러스 나는 종목들이 있으면서 상쇄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SBB테크입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12월 1일 날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을 드렸어요. 되게 좋죠? 그죠? 이런 종문 종목들을 공부하는데, 공부까지 하는데 종목을 이렇게 딱 발굴을 해서 알려준다고? 굉장히 좋죠? 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쫙 올라왔어요. 그게 몇 프로? 134%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보름 만에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종목들을 들어가는 타이밍들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타이밍, 주가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로봇주 섹터에 대한 랠리가 이어지면서 액추에이터, 감속기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진 종목들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보성 파워텍이에요. 자, 이 종목도 1월 16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원전주가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도 아니죠. 16일 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따끈따끈하게 자, 이제 원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원전주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준비를 시켜드렸어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12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원전 보셔야 돼요. 원전 꼭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군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아이디어, 투자 전략들을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장중에 시장에서 대처하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알차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또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하루 24시간 한번 우리 신나게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퍼스트 클래스 코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의 시나리오와 활주로 기법을 어떻게 접합하면서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초반에 저희가 드렸던 유로메카라는 종목 3연상 기록을 하면서 무려 179%는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교육방 오셔서 또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 같이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직접 만드신 전자책, 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책까지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무료 온라인 방송도 챙겨보고 그리고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셔서 전자책까지도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또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기대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도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예, 뭐 이번에는 또 1등석을 타고 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 정석 늘 제가 앞설에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1등석 종목, 퍼스트 클래스 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종목부터 볼까요, 우리? 하이젠 아레는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IL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의 컨셉은 딱 하나예요. 자, 우리 변동성을 한번 노려보는 트레이딩을 배워보자 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이젠 R&M 여전히 뭐예요, 여러분들? 감속기, 액추에이터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전은 로봇입니다. 언제까지 꺼질지 몰라요. 언제까지 올라가서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논리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대장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 그럼 그 안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앞서 우리 SBB테크 제가 12월 1일에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하이젠 R&M도 사실은 중간중간마다 트레이딩을 계속 해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장대 양봉을 만든 상태고요. 이 장대 양봉 자체가 제가 걱정하면서 그리고 이 시간 저와 함께 내일 승부주 시간을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시면서 와, 나 바이오 종목 있는데 지금 남들은 지금 올라가는 종목도 이거 지금 내가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있으시겠지만 알테오젠의 차트하고 좀 다르죠. 알테오젠은 뭐예요? 직전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들을 좀 뚫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래요, 여러분들. 뭐예요? 그동안에 저항으로 잡았던 뭐예요? 가격대를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돌파를 시켰어요. 전체적으로 섹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음에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에 대한 시그널은 사실은 뭐다, 여러분들? 뭐예요? 매수에 대한 스토리를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하이젠 아레님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스토리들보다는 섹터에 대한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 그러면 그 변동성을 틈타서 우리가 단기가 됐든 수익이 됐든 접근을 해봐야 되는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정도는 72,500원입니다. 아마 이게 변동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높게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출발을 하게 되면 좀 저가에 사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목표가는 85,000원, 그리고 손절라는 65,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첫 번째 하이젠 알리네면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분석들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 공간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SOS랩을 가지고 저희가 뭐예요? CES를 통해서 엄청난 좋은 상승률을 만들어 드렸던 기억이 있는 종목들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기대를 했던 이슈가 좀 불거진 게 있어요. 웨이모죠. 중국의 웨이모 전 CEO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FSD, 테슬라에 대해서 좀 직격탄, 직언 이런 것들을 한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잘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게 되면 왜 최영돈 전문가가 갑자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 공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매수가는 8,150원, 목표가는 9,500원, 손절 라인은 7,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은 어찌 보면 로봇의 마지막 단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 오늘 오후장에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올라온 거 보셨을 겁니다. 자, 로봇 가는데 여러분들 뭐 배터리 메고 갈 거예요? 아니죠.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이 IL라는 종목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조금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대 한번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스윙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종목 IL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4,500원, 손절 라인은 4,100원, 목표가는 5,600원 말씀드리고요. 이 세 종목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 재정립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의 이 퍼스트 클래스 종목 세 종목이나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의 추가적인 장중의 흐름을 같이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매일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 들고 왔습니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또 전자책 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불리는 책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